안녕하세요. 경제적인 퍼펙트 스톰은 올 수밖에 없다. 온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무역 적자는 6월달이 76억 달러쯤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물 위기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이 위태하고 원달러율은 1300원을 돌파하고 이 사방이 다 암울한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된다, 현대차 사도 된다, 네이버 사야 된다, 카카오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전부 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전부 다 개쓰레기들입니다. 그놈들이 자기 계좌 다 까고 자기들이 삼성전자 지금 사고 있고 현대차 사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은 자기들은 사지 않고 되팔면서 되려 사람들에게 사야 된다라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금리가 4% 안 올라간다고, 기준금리 연말 돼봤자 2.25%밖에 안 될 거라고 이렇게 가짜로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말을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행 지금 빅스텝 합니다. 7월달에 빅스텝 안 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7월달 말고도 나머지 3번도 빅스텝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연말 돼서 기준금리 지금 1.75인 걸 연말에 3.75 만들어야 겨우 미국하고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한미금리 역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쉽사리 잡힐까요? 한국은행 총재 3분기쯤 되면 물가가 정점에 이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미국은 올해 물가가 정점을 찍을까요? 아니죠.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모릅니다. 미국이 올해 내년에 매우 무서울 정도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립니다. 가파르게 올립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4%가 되고 내년에 6%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시중금리가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금리 10% 됩니다. 10%. 5천만원 빌리면 대출이자 5천만원 내야 됩니다. 고작 2억이라 그러는데 2억 대출 내면 대출이자 200만원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원리금까지 합치면 얼마죠? 300만원 넘게 내야 되죠. 빚을 한 5억 7억 낸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 직장인들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억, 2억을 쉽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1억 받고 2억 받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직장인들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1억씩 받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10명 중에 1명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 10%잖아요. 100명 중에 서너 명 될까요?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될 거예요. 두세 명 될 거예요. 에이, 그보다 더 적다. 그보다 많다. 그래, 해보자고요. 10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됩니까? 그래 봤자 5%입니다. 5%요. 1억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연봉 1억 5천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얼마를 냈습니까? 비싼다고, 집 산다고. 1억 2억 냈습니까? 아니죠. 5억 7억 8억 이렇게 냈어요. 1억 5천 연봉 받는 사람, 1억 연봉 받는 사람이 되게 많이 받는 거지만 그 연봉에 비해서 낸 대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제 지인 연봉 4천인데 5억 대출 냈어요. 맞벌이 안 돼요. 5억이 적은 금액이냐고요? 아니죠.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런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냈단 말이죠. 집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쉽게 돈 벌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되게 궁지로 몰릴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미국이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다는데 뻥이겠어요? 아니죠.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낮추거나 아니면 베이직 스텝 뭡니까? 0.25% 수준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는데 한국이 최소 빅 스텝은 해야 되죠. 어쩌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면 한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기에는 너무나 상황들이 안 좋아서 못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무조건 0.5%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미금리 역전 때문에 외화 유출이 상당히 심해질 거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잡아쳐놔야 됩니다. 왜? 가짜니까요. 거짓말이니까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매우 약합니다. 매우 취약합니다. 왜 안 보이고 별로 없습니다.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없고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면 한국은 양떡깎기 당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냥 대충 넘길 수 있습니까? 안 넘겨집니다. 지금 정부 부채가 1100조가 넘습니다. 기업 부채 1000조, 가계 부채 1000조. 근데 전세금 다 합치면 부채가 5000조가 넘어요. 5000조가. 1년에 한국의 정부 예산이 600조가 좀 넘죠. 거의 한 8년 넘게 써야 될 돈인 거죠. 근데 지금 괜찮냐고요. 사방이 전부 다 빚쟁인데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해야 될 이자가 높아지면 그냥 민영화되고 사람들 더 힘들어지고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닥칠 현실인데 이렇게 우려스럽고 상황이 안 좋은데 정치권에서 뭐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되게 낮잖아요. 말 왔다 갔다 하고 말 바꾸고 책임 안 지고 딴소리하고 여당이라고 하는 이들은 자꾸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고 야당은 거대 야당인데 헛짓거리하고 있고 참 국민들이 기대할 바가 한 군데도 없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싶을 정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포함 국무총리 아니면 뭐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민주당 마찬가지 똑같이 전부 다 정치인들 전부 다 전부 다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지금 살아가지고는 저렇게 지내가지고는 한국이 그냥 멸망하고 몰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대한민국은 운이 더럽게 없는 나라 같습니다. 왜? 저런 대통령, 저런 여당, 저런 야당, 저런 정치인들을 이 나라의 리더라고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기름값 때문에 차가 겁나서 못 끌고 다닐 거고 밥값이 감당이 안 돼서 식당 물가 때문에 밥을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남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힘들어지면 정신적으로도 혼란이 생겨가지고 사이코처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늘어날 거고 잠자리, 배고픔 때문에 일부러 범죄 저질러가지고 깜빵 가는 사람도 늘어날 거라는 거죠. 사기치려는 사람도 늘어날 거고 점점 더 살아가는 삶이 막막해지고 삭막해질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매우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삶이 괜찮아질까요? 아니죠.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심각하고 매우 우려스럽죠. 그냥 IMF 시즌2 1997년 98년에 벌어졌던 IMF가 다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자퇴하고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또 많은 이들이 대거 회사에서 잘리고 빚져가지고 도망다니고 뭐 등산 노스페이스 등산복만 매출 올라가고 등산 다니는 사람들은 대거 늘어나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고 점점 더 의심하고 멀리하고 고소고발하고 조금이라도 약점 잡아가지고 돈 떼내려고 수작 부리고 이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됩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빅탭을 안 할 수 없다. 빅탭만으로도 괜찮다가 아니라 빅탭을 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올해 연말에 한국은행이 3.75포인트 찍고 내년 돼서 5% 6% 찍으면 시중금리 10%는 그냥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중금리 10% 시대가 되면 저금리 때문에 쉽게 빚낸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고 무너진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 4년 5년 지나면 부동산 시장 초토화, 주식시장 초토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꽤나 삭막해지고 꽤나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경제적인 불황, 경제적인 지옥 문턱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퍼펙트 스톰이 이미 몰려오고 있다. 오직 생존, 살아남을 국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절대로 기준금리를 베이직 스텝으로 못한다. 빅스텝하고 남아있는 4번 동안 2% 올린다. 지금 1.75인데 최소 2% 올려가지고 연말에 3.5%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5% 6%도 간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함부로 주식하거나 부동산 하거나 코인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현금을 모으고 살아남을 국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